2단원 약수와 배수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제를 볼까요? 20의 약수를 구하여라.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해보고 곱셈을 이용해서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이하의 수로 1부터 20까지의 수를 가지고 전부 나누어 보라는 말입니다. 그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으라는 뜻이죠. 20을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느냐, 20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느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들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0인 녀석들을 찾아서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곱셈으로 찾으라는 말은 곱해서 20이 될 만한 수를 구구단을 통해서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은 4 곱하기 5 이렇게 4, 5, 2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부터 하나씩 찾아보라는 이야기죠. 5, 10, 20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약수가 나온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약수를 찾을 때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찾아도 됩니다. 자, 봅시다. 소인수분해는 소수인 인수의 곱으로 분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소수는 뭘 소수라고 하나요? 약수가 1과 자신분 인수입니다. 나머지 수로 나눌 수 없고 1하고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1, 2, 3,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1은 소수라고 하지 않고 단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용어로 따로 지칭하고 있고 1은 소수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에서 1은 빠지고 어디서부터? 2부터 소수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4 곱하기 5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4는 2 곱하기 2입니다. 그럼 2가 2개 곱해지고 5가 1개 곱해진 수가 2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2나 5 따위들이 모두 소수인 수입니다. 소수인 수의 곱으로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소수인 수로만 표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소인수분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약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는 1, 2가 하나 들어간 경우는 2, 2가 2개 들어간 경우는 4 이렇게 되고 5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경우는 1, 5가 하나가 들어간 경우는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가로 세로로 곱해가지고 만들면 2, 5, 10 4, 5, 20 이렇게 1, 2, 4, 5, 10, 20 이렇게 약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배수를 가장 작은 것부터 5개 쓰고 가장 작은 배수도 나타내라.
배수는 차례대로 1부터 곱해 나가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5개만 적으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곱해 나가면 되죠. 그 중에 가장 작은 건 뭔가요? 1이 곱해졌을 때죠. 모두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자, 얼마씩 차이가 나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3이 1개 곱해진 거에서 3이 2개 곱해진 거예요. 3이 1번 더해진 거고 3이 2번 더해진 거죠. 3이 3번 더해진 겁니다. 3이 4번 더해진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3이 한 번씩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3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가장 작은 것은, 그러니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수를 적으라고 했으니 1, 2, 3, 4, 5 순으로 곱해지는 게 자명하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은 1이 곱해진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배수가 되겠죠. 자, 3번 예제를 봅시다. 12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모두 다음과 같다. 약수와 배수를 써라 그랬죠.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인수들 1, 2, 3, 4, 6, 12가 모두 약수가 됩니다. 그러니 1의 배수 12, 2의 배수 12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6, 12의 배수가 12가 되고 12도 자기 자신의 배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 빼졌을 때 배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 2, 3, 4, 6, 12는 12의 약수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배수와 약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용어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4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두 수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두 수의 공약수도 구하여라. 최대 공약수와 공약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네요. 20과 30. 20과 30은 모두 2의 배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몫으로 나누어 보면 10과 15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10과 15는 또 모두 5의 배수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에 나누어 떨어질 2와 3은 더 이상 공통적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 1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이 왼쪽에 있는 이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 부분 2와 5의 곱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나요? 10이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럼 약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 10의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 10의 약수. 이게 다 뭐가 되나요? 공약수가 됩니다.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공약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20 소인수 해보면 2 곱하기 10인데 10이 2 곱하기 5죠.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계산됩니다. 30은 3 곱하기 10이죠. 3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공통된 부분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따라가는 거죠. 2 한 개, 두 개, 그래서 2가 한 개.
3은 여기 없으니 세면 안 됩니다. 5가 각각 한 개씩. 그래서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약자로 GCD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절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 2 곱하기 5 최대 공약수 10 어떻게 나온다고요? 최대 공약수는 약수 최대가 들어갔지만 약수죠. 동시에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양쪽 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인수여야 합니다. 그러니 더 작은 걸 선택하는 거죠. 3이 없으면 없는 쪽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 있고 한 개 있으면 한 개 있는 쪽을 선택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최대 약수입니다. 약수 최대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약수 부분에 방점이 찍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7과 36. 27과 36은 모두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9와 12도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3과 4는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수가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최대 공약수는 9가 되고요. 9의 약수 1, 3, 9가 공약수가 됩니다. 자, 27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3의 상승이죠. 36은 4구 36입니다. 2가 2개, 3도 2개 들어갔죠. 그러니 2는 없으니 없는 쪽은 선택하면 안 되고 3은 2개가 최소입니다.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두수 45와 5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두 수의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2개 써라 그랬습니다. 자, 45와 54부터 먼저. 약수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또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5와 6은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죠. 이때 다 곱한 것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30과 그래서 270이 최소 공배수가 되죠. 공배수 2개 적으라고 했으니까 270 자신도 공배수가 되죠. 뭐 하나 더 적을까요? 27 곱해서 여기까지.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모조리 다 찾아냅니다. 2가 하나라도 있으면 2 하나 넣는다는 거죠. 3이 더 많은 쪽은 3이 3개, 5도 하나라도 있으면 넣는다는 겁니다. 10 곱하기 27에서 이렇게 구해내면 됩니다. 여기서도 최소라는 말 때문에 더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야 싶겠지만 여기 방점이 배수 쪽에 찍힌다는 거죠. 배수니까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고르면 됩니다. 최소가 아니라 배수 쪽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자, 분수의 연산 예제풀이를 하겠습니다.
1번을 볼까요? 다음 분수 모형을 분수식으로 나타내고 분수의 종류를 써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걸 볼까요? 이렇게 됐죠. 하나를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3분의 1 이렇게 나타나기로 했죠. 1 나누기 3 3과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 분수의 종류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진분수는 분자의 수가 분모의 수보다 작은 경우고, 가분수는 분자의 수가 분모의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대분수는 정수 더하기 분수꼴로 되어 있는 형태를 묶어서 표현한 수가 바로 대분수꼴입니다. 1과 4분의 3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수가 작으니 바로 진분수가 되겠죠. 자, 6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서 4개입니다. 그러니 6 중에 4개. 물론 약분을 하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라는 공약수가 있으니까 2로 나누어서 2로 나누어서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어쨌든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으니 이것도 진분수가 됩니다. 4 나누기 6, 수의 목과 같죠. 분수로 나타내면 4개로 나누었으니 4개로 나눈 것 중에 4개 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건 정수입니다, 그냥.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분자가 분모와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만족하죠. 이건 가분수로 칩니다. 다음, 4번도, 그림 난이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네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기가 달라 보이는 것은 착시 효과입니다. 자, 5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5을 의미하죠. 5개로 나누어 그 중에 5입니다. 물론 결과로는 1이 되겠지만 분수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가분수입니다. 분자와 분모도 같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가분수로 취급합니다. 다음 5번에는 전체 얼마인가요? 하나입니다. 1과 7개 중에 셋. 이렇죠? 이런 걸 우리는 대분수라고 하죠. 일곱 조각 낸 것 중에 3개 이 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되죠. 7조각 냈는데 근데 10조각이야. 7조각으로 동시에 나눴는데 똑같은 것의 크기, 이거 14조각으로 나눈 거 아니냐?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 개를 7조각 낸 거죠. 똑같이. 네, 똑같은 7개의 조각으로 나눈 겁니다. 그 중에서 몇 조각? 10조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면 대분수가 되고 이렇게 나타내면 가분수가 됩니다. 자, 6번에 보죠. 그리고
우와.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 같은 크기입니다. 크기가 달라 보이는 것은 착각입니다. 같은 크기 두 개와 그리고 전체를 12개로 나눈 것 중에 7개죠. 그러니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대분수라고 했죠. 문제에서는 여기에도 칸을 주어가지고 칸의 개수를 모두 세어라 하는 거고, 여기에는 따로 칸을 주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건 그냥 의미 없고 정수야, 이런 차이를 뒀네요. 여기는 이렇게 푸는 게 맞고, 문제의 의도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겠다. 문제의 의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와 같이 여기 마지막 그림처럼 칸을 모두 나누어서 보여주었다면 대분수로 가분수로 표현을 하라는 뜻이고, 이렇게 칸을 주지 않고 하면 그냥 이거는 그냥 한 개로 취급해서 정수로 표현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겠죠. 문제를 출제한 자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자, 3-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문장의 내용을 분수로 나타내어라. 자, 여기서부터는 국어 문제입니다. 강당의 총 학생 수가 96명. 남학생은 53명. 여학생은 43명. 합쳐보니 96이 맞네요. 자, 총 학생 수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총 학생 수가 뭐가 되나요? 기준값이 되고, 남학생 수가 비교하는 값이 되는 거죠. B로 나타낼 때는 비교하는 값이 먼저 앞에 오고 기준값이 뒤에 옵니다. 그러니 남학생 53명 대 전체 인원 96명 이렇게 표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 뭐뭐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나요? 기준값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비교하는 값입니다. 그러니 기준값이 먼저 오고 비교하는 값이 죄송합니다. 비교하는 값이 먼저 오고 기준값이 뒤에 오는 거죠. 한 학생의 5과목의 시험 점수가 485점이었다. 수학 점수가 98점. 대단하네요. 이었을 때 전과목 점수에 대한 그런 기준값이 뭐가 되나요? 485점이 되는 거죠. 수학 점수의 B 그랬으니까 비교하는 값은 수학 점수 98점입니다. 비교하는 값이 앞에 오고 기준 되는 값이 뒤에 오도록 적어주면 됩니다. 비교하는 값 대 기준값. 기준값이 항상 뒤로 갑니다. 공장에서 696의 제품을 만들고 이 중에서 불량품 13개 나왔다면 전체 제품 수에 대한 기준값이 뭔가요? 전체 제품 수죠. 불량 제품의 비 그랬으니 불량 제품이 비교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값이 앞에 나오고 기준값이 뒤에 나오는 거죠. 야구 선수가 78번 타석에 나와서 31개의 안타를 때렸다.
야구 선수가 전 타석에 대한 안타를 때린 비율, 전 타석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 전 타석이 뭐가 되나요? 기준값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안타를 때린 수를 비교해보라 그랬으니 31대 78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수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우리는 B를 구했죠.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값이 분모로 가고 비교하는 값이 분자로 가죠. 기준값이 뒤로 가고 밑으로 가고 비교하는 값이 위로 갑니다. 삽질을 좀 거하게 했군요. 자, 예제 3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의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환하라. 4와 9분의 2 이렇게 얘기했죠. 4는 정수입니다. 분모를 9로 하는 수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약분했을 때 4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분모가 9가 되도록 강제로 만들면 분자에도 9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9로 동시에 만든 다음에 분자끼리 더하면 이렇게 가분수로 바뀝니다. 3과 4분의 3도 마찬가지죠. 3 더하기 4분의 3입니다. 분모를 4로 강제로 만들면 12가 되어야 약분되었을 때 3이 나오겠죠. 이 부분만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의도로 분모를 4로 통일시킨 거죠. 이걸 우리는 통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4와 12분의 7) 역시 4 더하기 12분의 7입니다. 분모를 12로 통일시키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라고 합니다. 자, 13을 5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3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13을 이렇게 고쳐줄 수 있다는 거죠. 통분해서의 덧셈 계산과 반대로 두 개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5끼리 약분해서 2가 되고 대분수로 쓰면 2와 5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31은) 8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쳐 적을 수 있죠. 그래서 분수의 덧셈 계산을 거꾸로 하듯이 쪼갭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의 8끼리 약분을 해서 3으로 만들고 3과 8분의 7 이렇게 대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7은 9로 나누면 몫이 9고 나머지가 6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걸 또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9 더하기 3으로 나눠 떨어지죠. 9와 3분의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약분할 수 있는 수는 약분해서 나타냅니다. 이제 약분이 나오네요. 자, 다음 분수를 약분하여 기약 분수를 구하여라. 분자와 분모를 이루는 인수가, 약수가, 공통인수가, 공통약수, 공약수가 1뿐이어서 더 이상 다른 수는 나눌 수 없는 경우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자, 36이 12 곱하기 3입니다. 그럼 약분하면 1이 되죠. 3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48은) 12 곱하기 4고 60은 12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겠죠. 4 곱하기 9고 4 곱하기 23이 되네요. 분자 분모를 4로 나누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적힌 이 수들 있죠. 분자와 분모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보자마자 알겠으면 바로 구해가지고 제가 계산한 것처럼 계산하면 되고요. 아니면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나 작은 수 2나 3이나 5 따위를 순서대로 입력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순서대로 계속 나눠가면 된다는 거죠. 자, 저걸 보겠습니다. 모두 짝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로 나눕니다. 또 짝수네요. 2로 나눕니다. 동시에 3의 배수죠. 3으로 나눕니다. 이 과정을 쭉 거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예제 6번을 보죠. 다음 주어진 분수들을 통분하여라. 통분하라는 건 분모를 일치시키라는 겁니다. 분모를 일치시키라는 말인데 어떻게 일치를 시키라는 건가요?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분모를 일치시키라는 건데 분자 분모를 똑같은 값을 곱해도 된다는 성질을, 그래도 원래수와 같다는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게 바로 통분인 것이고, 약분은 분자 분모를 같은 값으로 나누어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하는 6과 7이죠. 6과 7을 동시에 분모가 같은 값이 되도록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똑같이 6을 곱하고 똑같이 7을 곱하죠.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는) 2를 곱해서 10을 만들 수가 있죠. 분자 분모에 같은 값을 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6을) 12로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2를 곱해서
그러니 좀 바보 같네요. 12분의 4가 약분이 되네요. 2로. 물론 4로 나눠서 3분의 1 이렇게 계산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6으로 맞춰야겠죠. 함정에 빠질 뻔했습니다. 통분을 하면 숫자가 다 커지기 마련인데 보통은 지금과 같이 약분이 가능한 경우는 약분을 해서라도 크기만 맞추면 됩니다. 반드시 뭔가를 곱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 7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분수들의 크기를 나타내어라. 크기를 비교하라는 말입니다. 12분의 7과 20분의 12를 서로 크기를 비교하라는 말이죠.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서 분자가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거죠. 12와 20 중에 20을 분자 분모에 같은 값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최소의 크기가 얼마인지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봅시다. 12에다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20에다 3을 곱하고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60분의 33이 35가 33보다 더 크네요.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12의 배수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20의 배수가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건 공약수가 존재하죠. 4가 공약수입니다. 그러니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5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러니 12에다가는 5를 곱해야만 60이 되고 20에다가는 3을 곱해야만 60이 되네요.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12 곱하기 3, 36, 20의 배수가 아니다. 12 곱하기 4, 48, 20의 배수가 아니다. 60, 20의 배수네? 이런 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15) 24, 20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네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5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골치 아프네요. 5로 해볼까요? 안 나눠 떨어지죠? 안 나눠 떨어집니다. 골치 아프죠? 저는 이 방법을 별로 그래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3 곱하기 5가 소인수 분해입니다. 2가 3개고, 3이 하나네요. 2가 2개고, 5가 하나네요. 최소 공배수. 2가 3개가 가장 크죠. 3 하나가 가장 큽니다. 5 하나가 가장 크죠. 40에 3. 122 최소 공배수입니다. 15에다가는 8을 곱해야 되죠. 24에다가는 38에 24니까 5를 곱해야 됩니다. 5에다가는 5, 4, 20 여기서 2를 하나 4를 끄집어내고 그러면 6이 남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8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분수의 덧셈 하라는 거네요. 분모가 같을 때는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분자를. 분모가 같을 때는. 밑에 풀이 과정에서 무슨 이유로 15와 20이 되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계산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모두 분모가 같죠? 분자들끼리 모두 더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분수에 뺄셈을 하여라. 그러면 분모가 같네요. 분자끼리 그냥 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분모가 같네요. 그냥 분자끼리 빼면 됩니다. 분모가 1입니다, 이건. 8로 만들어주려면 8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분모가 1입니다. 4를 만들려면 4를 곱하죠. 그래서 분자끼리 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예제 10번을 봅시다. 다음 분수에 덧셈을 하여라. 4와 12로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분모를 똑같이 만듭시다. 4를 12로 고칠 수 있죠? 분자 분모에 3을 곱합니다. 3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런데 분자 분모가 모두 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4로 나누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분자 분모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5를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서 10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분자끼리 더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분자 분모에 7을 곱합니다. 공통인수가 1밖에 없습니다. 서로 써줘요. 그런 경우는 그냥 상대방에 있는 수를 분자 분모에 곱하면 됩니다. 7, 8에. 똑같이 7을 곱하겠죠? 8을 곱하면 되지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14와 21은 공통적으로 7이라는 약수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7 곱하기 2고 이쪽은 7 곱하기 3이죠. 그러니 여기다가는 3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2를 곱해서 같은 값을 만듭니다. 3을 곱하면 42네요. 39, 27. 2를 곱합니다. 16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계산이 좀 빨라지고 중간에 암산이 많이 섞이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장 메모리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애될 수밖에 없어서 차근차근 하나씩 연산 과정을 모두 보여드리지 않고 암산을 통해서 생략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중간 과정이 생략되더라도 직접 계산을 하실 때는 충분히 여유를 두고 계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모를 통분합니다. 같이 똑같은 수로 만들자는 거죠. 어떻게 만듭니까? 분자 분모에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2를 곱해서 분모를 4로 통일시키고 분자를 빼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15와 10은 5라는 공통인수를 갖습니다. 15는 5 곱하기 3이고 10은 5 곱하기 2죠. 그러니 여기에다 2를 곱하고 여기에다는 3을 곱해서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2를 곱하면 30이죠. 3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26에서 9를 빼면 17 이렇게 되겠네요. 왼쪽의 수는 2 곱하기 5고 오른쪽의 수는 2 곱하기 2죠. 그래서 왼쪽에다가는 2를 하나 더 곱하고 2가 공통이니까요. 오른쪽에다가는 5를 곱해 봅시다. 5를 곱하면 20으로 똑같이 만든 다음에 분자끼리 빼주면 되죠. 12와 5는 공통인 인수가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5를 곱하죠. 60이 됩니다. 12를 곱합니다. 또 60이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요. 60과 9는 공통인수가 3입니다. 3으로 야분하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12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분수식을 계산하여라 그랬네요. 2와 4분의 1, 1과 5분의 2 이렇게 되네요. 정수 부분을 따로 나누고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자, 3 더하기 20분의 5 더하기 8 20으로 통일시키죠. 20분의 60 20분의 7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정수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 방식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대분수로 나타내고 있네요. 괜히 했네요. 그냥 3 쓰면 되는데 삽질했습니다. 자,
2와 3분의 2, 3과 8분의 5. 정수 부분 따로 하고 분수 부분 따로 하겠습니다. 24분의 16, 15.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아예 대분수로 나타나기로 했으면 이것도 대분수로 나타나겠죠. 6과 24분의 빼면 얼마인가요? 7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8과 5분의 4에서 6과 3분의 2를 빼보자. 8부분하고 6부분 빼고 5분의 4부분하고 3분의 2부분을 빼자 이겁니다. 그래서 15분의 12 빼기 10 이렇게 되네요. 2와 15분의 2 딱 봐도 2분의 1보다 크죠. 10분의 5 빼기 6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한 개 빌려옵니다. 그러면 10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9. 그래서 2와 10분의 9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13번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2와 4와 8 공통으로 만들려면 8로 만들면 됩니다. 4 더하기 2 더하기 1 8분의 7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5분의 4) 4분의 1 빼기 10분의 1 5, 4, 10의 공통 인수는 20이죠? 예, 2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공배수 말입니다. 공배수, 최소 공배수 4와 5와 10의 최소 공배수 4를 곱해야 되죠? 5를 곱해야 되죠? 2를 곱해야 됩니다. 11에서 2 빼면 9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과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입니다. 3을 곱해야 되죠. 2를 곱해야 되고 4를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4번 예제 다음 분수에 곱셈을 하라. 같이 계산해 봅시다. 곱셈은 이제 덧셈, 뺄셈 연산이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연산이고, 곱셈이나 나눗셈 연산은 그냥 간단합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되는데, 공통인수가 있죠. 약분 다 해버리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가지고요. 예,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렇게 약분돼서 2가 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4가 되네요.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공통인수가 있으면 인정사정 없이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분수식을 계산하라 그랬죠. 곱하기 7분의 2. 정수가 곱해져 있는데 이 정수는 사실 1분의 이런 의미입니다. 1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7, 3 곱하기 2 이런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수가 앞에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분자하고 곱해주면 됩니다. 8분의 7 곱하기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약분되네요.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곱하고 나서 약분해도 되고 약분 먼저 해놓고 곱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3 곱하기 1과 9분의 7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대분수로 되어 있는 거 가분수로 먼저 좀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9분의 9 더하기 7이니까 16이네요. 그렇죠?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대분수로 고치면 3, 5, 15 몫이 5네요. 나머지가 1이죠.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자, 16번 예제를 봅시다. 다음 분수에 곱셈을 하여라. 나눗셈으로 표시되었는데 곱셈을 하여라 하니 문제를 곱셈으로 고쳐서 풀라는 말이겠지요. 10분의 9 나누기 10분의 6 이렇게 되어 있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칩니다. 곱셈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것을 뒤집습니다. 분자와 분모를 역수로 고친다고 하죠. 역수로 고칩니다. 그러면 10이 약분돼서 없어지고 3으로 나누면 2분의 3 이렇게 되네요. 대분수로 고치는 것은 그만하겠습니다. 귀찮아요. 7분의 6 나누기 5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2분의 5로 고칠 수 있습니다. 뒤집으면 된다고 했죠. 분모를 분모로 분모를 분자로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약분됩니다. 15 이렇게. 이것도 곱하기로 고칩니다. 이렇게 곱한다고 했죠. 6분의 5 나누기 6 이거 1분의 6이라고 했죠. 곱하기로 고치면 6분의 1이 됩니다. 36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정수로 되어 있는 건 분모가 1이다라는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언급했었죠.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5분의 3 곱하기로 고치고 12분의 7 이렇게 약분하면 4, 20분의 7 이렇게 계산됩니다. 6번을 볼까요? 3과 4분의 3 1과 2분의 2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분수 안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대분수를 배운 이후로 대분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쓰지도 않았고요. 이거 왜 넣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고요. 4분의 12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2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고치고요. 약분하면 그러니 2분의 5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계산이 좀 빠른가요? 지금 제 스마트폰 보조 메모리 다 사용되고 주 메모리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언제 잘릴지 몰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17번 예제를 봅시다.
다음 분수식을 계산하여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큰일 났죠? 3개 곱하는 겁니다. 그냥 곱하면 됩니다. 자, 약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약분해서 2로 나눠 떨어져 버리네요. 그리고 또 있나요? 2, 3. 또 있네요. 여기. 7도 또 없어지네요. 예. 그러면 5밖에 안 남습니다. 그냥 4만 남죠. 3만 남네요. 물론 중간 과정이 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씩 하자는 거죠.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70분에, 아이쿠, 이런. 이렇게. 그러네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발견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발견된 순서대로. 2와 7이 발견이 안 됐다. 70이죠. 12, 42 이렇게 됩니다. 2로 나눠 떨어지네요. 35분의 21. 7로 나눠 떨어지네요. 보통 여기서 7로 나눠 떨어지는 게 눈에 발견되지 않으면 그걸로 그냥 끝난 거죠. 계산을 더 어렵게 하시면 됩니다. 약분이 안 되면 그 벌칙을 자기 자신이 받습니다. 점수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뒷부분에 이어질 계산을 더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9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6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뒤에 이 부분이 2 곱하기 3이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2가 남습니다. 5분의 4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 45분의 66, 36 이렇게 되죠. 9, 4, 36, 9, 45. 9가 눈에 보이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약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나눗셈이 연속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냥 연속으로 분수를 뒤집어주면 됩니다. 곱하기로 고치면서 3분의 10. 곱하기로 고치면서 1분의 3. 이렇게 약분되고, 그래서 9분의 50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곱셈으로 고치겠습니다. 이거 1분의 3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뒤집으면 3분의 1입니다. 6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5끼리 약분해서 없애고 18분의 7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모두 분모가 1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곱셈으로 고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21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칠판 지우개 상태가 좋지 못해서 칠판 지우는 데만 시간이 반이 들어가네요. 자, 18번 예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분수식의 계산 순서를 기입하고 계산하여라. 굳이 계산 순서까지 기입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계산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곱셈과 나눗셈이 반복되면 앞에 거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라고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곱하기로 고치자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뭘 먼저 해도 상관없겠죠. 이게 약분되고, 8분의 5 이렇게 계산되는 게 상관이 없네요. 분수로 먼저 다 고치고 나면 이렇게 연산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곱셈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곱셈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됐나요? 나눗셈을 먼저 곱셈으로 고쳤죠. 네. 곱셈, 나눗셈, 뺄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하고 뺄셈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고요. (8로) 통분하겠습니다. 4를 곱하자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분수의 혼합 계산은 분수 계산도 어려운 데다가 혼합 계산도 복잡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분수의 혼합 계산은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계산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주 실수하고 잘 틀리고 저도 싫어합니다. 자, 19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문제에서 답을 구하여라. 어떤 수의 4분의 3은 어떤 수 x라고 봅시다. 4분의 3이라는 얘기는 4분의 3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4분의 3배는 120배다. 이게 120이라는 이야기죠. 분자 분모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3분의 4를 곱할 겁니다. 이 수의 역수를 곱한 거죠. 그러면 약분돼서 1이 되겠죠. x만 남습니다. 그래서 x는 160이 나오죠. 그 어떤 수가 바로 16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에 대한 120은 어떤 수에 대한 기준값이 x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값은 분수로 가죠. 분모로 가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온 b의 값이 40이라는 뜻이네요. 좌우에 x를 곱하고 40을 나누겠습니다. (40을) 나누는 짓을 왜 했냐고요? 이렇게 없애려고요.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면 120 나누기 40은 3이고 40 나누기 40은 1이니까 x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 항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갈 때 분모는 분자로 올라가고 분자는 분모로 내려갑니다. 이 항 공식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분수의 예제, 분수의 연산 예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